박종철은 장바구니를 밀며 과일 코너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영숙이 앞서 걸으며 오늘 저녁 반찬 재료를 고르고 있었죠. 여보, 사과 좀 봐요.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종철의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과일 코너 건너편에서 한 젊은 여성이 사과를 하나씩 집어들며 고르고 있었어요. 종철의 심장이 순간 멎은 듯 조여들었습니다. 옆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귓불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으니까요. 서윤이, 종철은 작게 중얼거리며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놓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10년 전 사라진 손녀가 맞았습니다. 이제는 20살이 넘어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지만요. 서윤아? 종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낯선 노인을 보는 경계심만 가득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서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종철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착각을. 여보, 거기서 뭐 하세요? 영숙이 다가와 종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카트를 밀며 계산대 쪽으로 향했어요. 여보, 서윤이에요. 우리 손녀. 확실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영숙도 서윤의 뒷모습을 쫓았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종철은 황급히 주차장으로 뛰어나갔어요. 마침 서윤이 짐을 차 트렁크에 싣고 있었습니다. 종철은 멀리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차량 번호를 적었어요. 흰색 소형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종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철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수의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와 손녀가 집을 나간 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었죠. 종철은 오랜 친구 최동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식아, 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 3일 후 종철은 최동식에게서 받은 주소를 들고 아내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1시간을 달려가니 낡은 빌라촌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맞나? 영숙이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01호 문패 앞에서 종철은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42세가 된 며느리 이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즉시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지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종철이 재빨리 발로 문을 막았어요.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서윤이는 어디 있어? 집에 없어요. 그리고 두 분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종철은 며느리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 10년 만에 찾아와서 사과요. 이제 와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30대 여성이 복도로 나왔어요.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지은은 이웃에게 손을 흔들고는 다시 시부모를 쳐다봤습니다. 두 분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기억이나 하세요. 그게 종철이 말을 더듬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지은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철과 영숙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애가 왜 저러는 거야? 영숙이 중얼거렸지만 종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종철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철은 며칠간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냉담한 반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저렇게 나오는 거야. 종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며느리가 배은망덕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런 식으로 나와. 손녀도 못 보게 하고. 하지만 종철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10년 전 일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종철은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서 10년 전에 쓰던 휴대폰을 꺼냈어요. 충전기를 꽂고 한참을 기다리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자함을 열어보니 수백 통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종철은 하나씩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영숙이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들을 발견했어요. 서윤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당신한테 맡길 수 없어. 재혼하려고 작정했지? 우리 손녀 넘겨. 양육권 소송 준비했어. 법으로 해결할 거야. 종철은 문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며느리에게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이게 뭐요? 종철이 휴대폰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어요. 뭐가요? 당신이 며느리한테 보낸 문자들. 이게 다 뭐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손녀를 빼앗길까봐. 빼앗기다니. 친엄마한테 뭘 빼앗겨요. 종철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도 그때 변호사 알아보지 않았어요? 나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영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철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당시 아내의 행동을 묵인했고 심지어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었죠. 종철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날 밤 종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종철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디 가요? 며느리한테 다시 가볼게요. 제대로 사과해야겠어요. 내가 같이. 혼자 갈게요. 종철은 영숙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종철은 지은이 사는 빌라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어 지은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녀는 종철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또 오셨어요? 지은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지은은 한숨을 쉬며 종철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종철은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은은 근처 세탁소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서 일하니? 종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 없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철은 세탁소 맞은편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이 밖으로 나왔어요. 종철이 일어서서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은아, 부탁이야. 밥 한 끼만 같이 하자. 싫어요. 비켜주세요. 종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 종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그럼 얘기 좀 들어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종철이 뒤따라갔어요.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1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종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벤치 등받이에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 근데 나는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도 제대로 몰랐어. 지은이 종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아버님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종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오빠 장례식 다음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전화하셨죠.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우리가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재혼할 거라고 단정하시면서요. 종철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일 문자가 왔어요. 나보고 부적격 엄마래요. 그게 아버님도 보내셨잖아요. 변호사 통해서 양육권 빼앗겠다고요. 지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도 추스를 틈이 없었어요. 매일 협박 문자가 왔으니까요. 종철은 머리를 숙였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도망이 아니에요. 내 딸을 지킨 거예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종철에게 내밀었어요. 문자함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첫 번째 문자를 열어보니 아내 영숙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양육권 포기해. 당신한테는 맡길 수 없어. 두 번째 문자는 더 심했어요. 재혼하려고 벼르고 있지? 우리 손녀 이용하지 마. 종철은 계속 화면을 내리며 문자를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온 문자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이 키울 자격이 없다고 변호사가 그래. 법으로 가자. 종철은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기억났어요. 당시에는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넣었어요. 10년 동안 서윤이한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계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 연락이 어렵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는 차마 말 못했어요. 종철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던 산책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지은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종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서윤이한테 상처만 줬어.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통곡한 적이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지은이 종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종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사과했어요. 지은은 종철을 일으키려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10년이에요, 10년.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종철은 간신히 일어나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종철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로 돌아온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종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영숙이 뭐하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의 세탁소 앞에 도시락을 놓고 조용히 떠났어요. 첫날 지은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종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시락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지은은 도시락을 들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에 뚜껑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2주째 되는 금요일 종철은 퇴근 시간에 맞춰 세탁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지은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녀는 종철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시락 가져오시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럼 이제 만나줄 수 있어? 종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이요. 자주는 안 돼요.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종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님은 데려오지 마세요. 아직은. 알았어. 나 혼자 올게. 그 주 일요일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윤이는 어때? 대학은 잘 다니고? 내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비 벌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하고 있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종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두 사람은 만났어요. 처음에는 30분 정도였던 산책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지은은 지난 10년간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혼자 애 키우면서 세탁소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어요. 고생 많이 했구나. 힘들었지만 서윤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종철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잃고 나서 1년 동안 약 먹었어. 우울증 약. 그러셨어요? 너희 연락이 안 되니까 더 힘들었지. 다 내 탓인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이한테 할아버지 얘기 꺼냈어요. 종철이 화들짝 놀라 지은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그랬어? 궁금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종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나고 싶어 해? 아직은 모르겠대요. 근데 사진은 보고 싶다고. 종철은 지갑을 꺼내 서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은은 그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밥 먹을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서윤이도? 셋이서요. 일요일 오후 1시 종철은 약속 장소인 한식당 앞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선물 상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일시정각, 지은과 서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긴 생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대학생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종철은 손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래, 서윤이 맞구나. 많이 컸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 안개별룸으로 들어갔어요. 둥근 테이블에 마주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먹을래? 서윤아. 지은이 먼저 메뉴판을 펼쳤어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서윤은 종철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종철이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나 기억나니?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자전거 태워줬잖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지, 내가 5살 때니까. 종철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어때? 공부 재밌어? 네, 괜찮아요? 경영학 전공하고 있어요? 서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르바이트도 한다며? 힘들지 않아? 카페에서 일주일에 사흘 정도 해요. 괜찮아요? 지은이 옆에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도왔습니다. 서윤이가 성적도 좋아요. 장학금도 받고. 대단하구나. 내 아빠 닮았어. 종철이 말하자 식탁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종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엄마가 말씀해 주신 것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서윤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종철은 아들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실했던 학창 시절, 지은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도요. 지은은 남편 이야기를 듣다가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종철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서윤아, 이거 넣어줄게. 상자를 열자 액자에 든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서윤이 젊은 남자의 어깨에 올라타 웃고 있었어요. 이게 아빠랑 찍은 거예요? 서윤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내 돌잔치 날이야.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종철이 말했어요. 이 사진 가져도 돼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던 거야. 서윤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1년 후 가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종철과 영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아들 민수의 11주기 기일이었습니다. 과일은 다 씻었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물었어요. 응, 다 했어. 나물도 준비됐고. 종철이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은과 서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종철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영숙이 현관으로 나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영숙은 6개월 전 지은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영숙에게 인사했어요. 그래, 서윤아 많이 컸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사람은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추모공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려 추모공원에 도착했어요. 종철이 앞장서서 민수의 묘소로 걸어갔습니다. 묘소 앞에는 깨끗이 정돈된 잔디와 비석이 있었어요. 영숙이 가져온 음식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서윤아, 아빠한테 절 올려. 지은이 딸에게 말했어요. 서윤은 처음으로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2번 절을 올렸어요. 종철도 함께 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족 다시 모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왔어. 영숙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차례를 마치고 네 사람은 묘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은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보 시부모님이랑 화해했어. 늦었지만. 서윤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어머니 옆에 붙어 앉아 손을 잡았어요. 한참 후 일어선 종철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앞으로 잘할게. 약속해.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사람은 묘소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추모공원을 나와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 서윤이 생일이지?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낼 수 있을까?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서윤아, 괜찮지? 네, 좋아요? 서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오르며 종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0년의 공백이 완전히 메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차가 서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종철은 뒷좌석에 앉은 손녀를 백미러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요, 천천히 조금씩. 종철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서울 시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